우리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음악을 골라 듣곤 하는데요. 음악은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음악과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자, 그런데 누구나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노래 한두 곡쯤 있잖아요. 네네. 그중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듣지 말라고 한 노래도 있을 텐데 청소년기에 들은 음악이나 노래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실제로 한번 음악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범죄학 교수였던 맥과이하고 스나이프스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해보니까 결과가 랩이라든지 또 헤비메탈 뭐 이런 예. 것들 특정한 어떤 음악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자랄 때 정서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들의 연구를 보면 특정하게 폭력적인 가사가 담긴 음악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그 만약에 듣게 되면 단기간 그적으로는 공격성이 많이 증가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이게 실제 장기 종단 연구를 해본 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정한 노래나 아티스트 또는 특정한 장르가 우리한테 아이들 자랄 때 안 좋다 이렇게 꼬리표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도 앞으로 관찰을 더 해봐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엔 아마 정서 발달에 특별히 나쁜 음악이 있다라기보다는 네. 자기 그 나이 때 맞는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 너무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좋지 않겠죠. 그렇겠죠. 성인들이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네. 네, 저도 뭐 학창 시절에 잔잔한 발라드 이런 거 좋아했는데 그게 정서 그래요? 발달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아, 잔잔하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성인의 경우에도 운전할 때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고 위험성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영국의 리서치 전문 업체인 모덴이라는 곳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17세에서 25세까지 젊은 사람들 1,000명 정도에게 예. 빠른 템포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음주를 하게 했어요. 운전한 다음에 예. 이제 관찰을 한 거죠. 어떻게 예. 되나. 했더니 참가자의 90%가 운전 중에 노래를 막 따라 부르거나 심지어 춤을 추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아, 예, 운전 예. 중에요. 그게 뭔가 반응을 한 거죠. 노래에 예. 대해서. 그리고 그중에 11%는 실제로 음악 듣다가 사고 날 뻔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실험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전체 참가자의 60%는 운전 중에 음악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나의 어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빠른 박자의 그런 음악 같은 것이 반복해서 듣게 되면은 흥분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운전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음악에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잠재 의식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 속도를 높일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들을 때 보통 이동을 하거나 네. 휴식을 취할 때 듣는데 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공부할 때 노래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게 잘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뭐 어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거리인데요. 그 이제 그리드를 파괴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은은한 정도의 소음은 집중력에 도움이 된다.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음 그때는 이제 소음의 데시벨이 중요한데 약 네. 70데시벨 정도에 되는 그런 소음이나 음악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창의력이나 인지 프로세스, 인지 과정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조용하면 사실 업무에 정확성은 있더라도 이게 그 어떤 창의력 같은 건 도움이 전혀 안 되고 또 이제 85데시벨 이상의 높은 그런 음악을 듣잖아요. 음각. 그러면 정보 처리 자체를 원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참고로 락 음악 같은 경우는 120데시벨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예. 되겠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권장할 때 53데시벨 이상의 음악을 너무 크게 장기적으로 오래 듣게 되면은 심혈관 그런 그 질환 같은 거를 겪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너무 크게 듣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그 요즘 보니까 노년기 치매에도 음악이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게 알츠하이머를 포함해서 혈관성 치매라든지 치매 질환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 되게 정서적으로 혼란되고 사실 사회적으로도 많이 단절돼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환자들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때 음악을 통해서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원래 이들은 사실 심리학자 세브린 삼소원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사실 심각하게 언어가 침윤이 되고 그다음에 기억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 잘 못 알아보고 이런 게 되는데 음악에 대한 기억만큼은 부분적으로는 보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음악 같은 것들은 상당히 각인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어떤 인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침윤을 당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온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한테 무의식 중에 남아있는 그 음악은 기억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더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음악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아프든 건강하든 음악은 정말 사람과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시끄러운 음악 말고요. 네, 잔잔한